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8월 17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2시 다시 경북 성주를 찾습니다.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성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계획을 점검합니다. 육군 관계자는 마크 밀리 총장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고 19일에는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리 총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사드 배치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미군의 사드 배치 실무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건조돼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척에 첨단 요격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한국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포함해 한미일 구축함 6척에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 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하는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 기능만 있고 요격 기능이 없었던 것과 달리 베이스라인 9 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하면서 동시에 항공기를 상대로 대공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집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5도, 대전, 대구가 34도로 어제와 비슷해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기준으로 주말부터 폭염이 누그러지고 열대야는 다음 주부터 사라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명동을 비롯해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1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2차 합동 단속에서는 1,760여 개 매장을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1.3%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기 위해 내일 당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갖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고 전기요금 공청회를 열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이 돼 있죠. 2단계에서 4단계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복잡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20대 청년이 군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 한 팔이 마비됐습니다. 제대 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앞으로가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런 황당한 군 의료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군은 정확한 통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책임지려던 김 병장의 꿈은 제대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영제 대신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으면서 한 팔이 마비되는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일어나고 이제 저녁하고도 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예 못하게 되고 이제. 우리 장병이 이렇게 허무하게 의료사고를 당했는데도 군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의료당국은 과거의 비슷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그런 건수가 있었냐 없었냐를 지금은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가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있나요? 별도로 그런 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의료사고로 2명이 숨졌고 해당 군의관들은 벌금형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육군 일병이 군의관 실수로 동맥이 끊겨 숨졌고 2009년에는 군 고위 간부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심경지 증상을 일으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의료체계 곳곳에 허점이 보이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도 없고 대책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부터 전문계약직 의사 18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재직 중인 의사는 37명에 불과합니다. 질병 정밀 진단에 꼭 필요한 자기 공명 영상, MRI도 군 의무사령부가 보유한 건 14대가 전부라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군병원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군에서 발병한 폐결핵으로 6년째 의식불명에 빠진 전 육군 병장 가족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군대에서 배가 아파도 두통약 주고 머리 아파도 두통약 주고 감기 와도 두통약 주고 그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사단 의무대를 대학 병원급으로 격상하거나 후방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에 대한 차트 교환에 대한 시스템을 인트라넷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군은 의료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믿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에서 나간 직원이 4,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3대 조선사에서 가장 많은 3,2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중공업과 SDI 케미칼 사업부 매각의 영향으로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직원 수가 6,100여 명 감소해 퇴사를 기록했습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서울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누군가 절단된 동물 사체를 무더기로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버려진 소와 돼지 수십 마리의 사체는 약간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일부는 도축장 일련 번호로 보이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의자를 특정해 고발하라며 사건을 한강사업본부에 되돌려보냈고 한강사업본부는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증거물인 동물 사체를 모두 소각해 사건은 사실상 미궁에 빠졌습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동물 사체가 버려진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수원 곳곳에는 이렇게 버려진 동물 사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노숙인들이 좀 추정이는데 노숙인들이 버리는 투기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자기들 권한 박치라든지 기법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전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죠. 상류 쪽에서 떠내려온 거를 봤으니까 우리 관할에서 버린 건 아니고요. 116년 만에 올림픽에서 부활한 골프, 여자 골프 대표팀이 오늘 저녁부터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박세리 감독이 이끄는 여자 골프 대표팀은 세계 5위 여제 박인비를 시작으로 김세영과 전인지, 양희영까지 참가국 가운데 가장 많은 4명이 1라운드에 나섭니다. 세계 1위 뉴질랜드의 리디아고와 최근 상승세에 있는 세계 2위 태국의 쭈타 누칸 등 상위 랭커가 대부분 출전한 여자 골프는 오는 일요일 새벽 메달 주인공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